저희 신랑이 맨날 그러기는 해요. 종합병원 데리고 산다고.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저라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으니까.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의욕마저 사라진 상황. 은하 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 은하 씨 일상 잘 봤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피로감도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체력도 나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일단 눈에 띄던 습관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 고기를 잘 챙겨 드시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양념된 고기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채랑 싸먹고 하는 걸 좋아해요. 아, 야채랑 싸 먹기는 네. 하시고. 근데 그 옆에 찌개 같은 것도 하나씩 있던데. 고기 먹다 보면 좀 느끼하잖아요. 유정님은 어떠세요? 찌개나 뭐 김치 같은 밑반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 식단에 김치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김치는 기본. 네. 사실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이 대부분 그래요. 식습관을 보면 김치나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을 네. 좋아하는데 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뭐 얘기할지 아시겠죠?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염분을 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칼륨이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짜게 먹으면 칼륨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오히려 단백질 합성이 저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먹었지만 결국은 단백질은 원래 먹으면 아미노산 형태로 내 몸에서 소화 흡수가 된 후에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돼서 쓰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재료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짜게 먹는 생활 습관도 단백질 부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하나 눈여겨본 게요. 식사하실 때 탄수화물이 없어요. 다시 이제 당 조절을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탄수화물을 일부러 안 먹고 있어요.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재합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식단을 드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단백질 부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너무 탄수화물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실 수도 있어요. 4대 4대 2 정도의 비율로는 그래도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고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게 질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쌀밥보다는 현미밥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니까 질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는 챙겨 드시는 게 단백질 부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잡곡밥이 좋다는 거죠? 잡곡밥이 더 좋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단백질 결핍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챙겨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 네. 제일 첫 번째는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년기의 남녀는 특히나 단백질 섭취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군이 남성 같은 경우는 47.9%,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더 심해요. 60.1%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요. 반수 이상인 거죠. 60세 이상. 이제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합성과 흡수 자체가 모두 느리다 보니까 체중 1kg당 1.2g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48kg 정도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죠.